스페이스X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투자그룹 김 팀장입니다. 지난 6월 12일 스페이스X가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했어요. 티커는 SPCX,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였습니다. 상장 첫날 분위기는 한마디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시초가부터 공모가보다 11% 높은 150달러로 출발했고 장중에는 176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정규장은 161달러대에서 공모가 대비 19.34% 오른 채로 마감됐어요. 이번 IPO로 조달한 금액은 약 750억 달러입니다. 기존의 사우디 아람코의 기록을 넘어서는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에요.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2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이 한 번의 상장으로 스페이스X는 단숨에 미국 시가총액 6위 기업이 됐어요. 위에 있는 회사는 이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뿐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날 순자산 1조 달러를 넘기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만장자가 됐어요. 자, 이렇게나 화려한 데뷔였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스페이스X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사실상 달력, 즉 수급의 일정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공개된 날짜마다 거대한 자금이 기계처럼 들어오고 또 일정대로 물량이 풀리는 구조가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수요와 공급의 시간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할게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닌 지금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정보를 골라내는 거예요. 이런 큰 이벤트일수록 흐름을 미리 잡아두는 분과 뒤늦게 따라가는 분의 결과가 크게 달려요. 현재 유아투자그룹에서는 개인 투자분을 위해 3회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 시장 흐름과 매매 전략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먼저 이 숫자 하나를 머리에 넣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스페이스X의 총 발행 주식은 약 131억 주입니다. 그런데 상장 당일 실제로 시장에 풀린 물량은 약 5억 5천만 주, 전체의 4.24%에 불과해요. 나머지 95%가 넘는 물량에는 전부 락업이라는 자물쇠가 걸려있어요. 이 가운데 머스크가 약 42%를 쥐고 있고 의결권으로 보면 85% 수준을 행사합니다. 보통의 대형 상장사는 발행 주식의 90% 이상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100%, 엔비디아도 95% 이상, 아마존 또한 90% 넘게 유통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6위 기업이 유통 물량은 4.24%밖에 안 되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는 결국 시장에서 나온 물량과 그걸 사려는 돈이 만나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분모에 해당하는 유통 물량이 이렇게 작으면 같은 돈이 들어와도 가격은 훨씬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유통 주식의 수가 작다는 것 자체가 변동성의 씨앗인 셈이죠. 그럼 이제 수요 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여러 지수에 편입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 많은 식으로 움직이지만 패시브 ETF를 운영하는 쪽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수 사업자가 어떤 종목에 넣으라고 명단을 바꾸면 운용사는 비싸든 싸든 그 명단을 기계처럼 복제해서 사야 돼요. 그게 패시브 펀드가 존재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수 사업자들이 스페이스X를 하나씩 받기 위해 수십 년 되었던 규칙들을 손봤습니다. 나스닥은 5월 1일부터 패스트 엔트리 제도를 도입해서 시총 상위권 신규 상장사는 단 15일 거래일 만에 나스닥 100에 편입될 수 있겠어요. 스페이스X 기준으로 그 시점이 7월 초입니다. FTSE 러셀은 6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확정했고 CRSP 계열도 조기 편입, MSCI는 6월 29일자로 편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대로 S&P 500만큼은 6월 4일에 조기 편입을 거부했어요. S&P 500에 들어가려면 상장 후 1년이 지나야 되고 최근 4개분기 흑자를 유지해야 하며 유통 비율도 일정 수준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상장한 지 하루밖에 안 됐고 2025년에만 약 49억 달러의 순손실을 냈으며 유통 비율도 4.24%에 불과합니다. 이 세 조건이 모두 맞지 않으니 거부된 겁니다. 사실 테슬라도 똑같은 흑자 요건 때문에 상장 후에 오랫동안 S&P 500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S&P 500 편입은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의 일이고 이것은 아직 풀리지 않는 대기 수요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지수 수요가 도대체 얼마인지 BNP 파리바는 전체 패시브 매수 규모를 약 300억 달러로 추정했고 스파카마 측은 상장 초기에만 220억에서 270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다시 짚어보면 유통 물량은 전체 4% 남짓인데 가격을 보지 않고 사야 하는
돈만 수백억 달러가 7월 초까지 몰린다는 뜻이에요. 당분간 수요가 분명히 우위에 서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공급 쪽을 볼게요. 지금 묶여있는 95%가 넘는 물량이 도대체 언제 풀리느냐가 핵심이에요. 보통은 상장 후 180일이 지나면 한 번에 락업이 풀려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걸 계단식으로 설계했어요. 먼저 7월 말에서 8월 초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약 20%가 해지됩니다. 여기에 재밌는 조건이 하나 붙는데 주가가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은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한다면 10%가 추가로 더 풀려요. 그 다음에는 상장 후 70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 이때가 될 때마다 각각 7%씩 꾸준히 풀립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약 28%가 한 번에 더 해지됩니다. 이때가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중순 상장이 180일이 지나면 대부분 락업이 마저 풀려요. 이렇게 되면 머스크 몫을 뺀 회사 전체의 주식의 약 58%가 거래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락업이 풀린다는 말과 실제로 판다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락업 해제는 그 주식을 남에게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일 뿐 그 자체가 매도는 아니에요. 해제일은 공급 폭탄이 터지는 날이 아니라 안전핀이 뽑히는 날에 가깝습니다. 다만 초기 직원이나 벤처 투자자들의 취득 단가는 주당 몇 달러 수준이었어요. 지금 주가가 161달러를 넘어섰으니 이들에게는 이미 수십 배의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으로 전 현직 직원 4,400명 이상이 100만 장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현금화하고 싶은 유인이 구조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매달 공급의 방아쇠에 손을 올린 사람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일부 투자자에게 분명한 리스크로 받아들여져요. 다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바로 머스크의 지분이에요. 머스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년 6월까지는 단 한 주도 팔 수 없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주식도 좀처럼 팔지 않는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던질 가능성은 낮죠. 사실상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물량으로 봐도 무방해요. 오히려 이렇게 한 번에 쏟아지지 않고 계단식으로 천천히 풀리도록 설계했다는 점은 변동성 충격을 분산시키는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구조를 이해하는 투자자에게는 차분히 지켜볼 자리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한 번에 정리할게요. 수요는 지수 편입에 따라 7월 초까지 먼저 터져요. 공급은 그 뒤인 8월부터 단계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6개월은 실적보다 수급이 주가를 끌고 가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락업이 다 풀리는 연말 이후부터가 진짜 실적 싸움이죠. 스타링크가 얼마나 벌었는지, 스타쉽이 약속을 지켰는지, AI 사업 적자가 줄었는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를 가르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시간표가 공개되어 있다는 건 시장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호재는 미리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역시 선방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통 물량이 적고 수요가 몰린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오른다고 확신하는 건 경계가 필요해요. 그래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타임라인을 미리 그려봤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큰 그림을 손에 쥔 셈이죠.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는 분들의 공통점은 주가가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같은 차트를 봐도 관점의 차이가 결국 실력의 차이를 만들죠. 현재 유아투자그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3일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 시장 흐름과 매매 전략까지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장 첫날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봉입니다. 시초가는 150달러로 출발했고 장중 고가는 176.52달러를 찍었습니다. 뉴스 기준의 정규장 종가는 161달러대였어요. 거래량은 5억 2천만 주로 거래 대금까지 첫날 수요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화면의 현재가는 169달러 부근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시간의 거래에서 더 오른 값이에요. 다음은 장중 흐름을 시간대별로 쪼개본 5분봉입니다. 오전 11시 45분 무렵에 찍힌 150달러가 사실상 당일 저점이자 출발 자리예요. 거기에서 곧장 올라 오후 1시 20분 무렵에 고가 176.52달러를 찍었습니다. 이후 고점에서 한 차례 눌림을 준 뒤 시간이 갈수록 변동폭이 줄며 안정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정규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 구간까지도 흐름이 위로 이어진 모습이에요. 결국 이 두 화면은 앞서 정리한 저유통 구조와 강한 수요라는 재료를 일봉과 5분봉 양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른 뉴스와 자료의 추천은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었어요. 더불어 무료 종목 추천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